마지막으로 문화 콘텐츠 5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지 전망, 앞으로 지금까지 해온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문화 콘텐츠가 어떻게 가야 될지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콘텐츠의 힘부터 간략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계속해서 들었다시피 문화 콘텐츠는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수입보다는 간접적인 효과가 훨씬 강한 산업이죠. 지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제조업 중심에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고 또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쪽에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지금 선진국이라든가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산업, 이것을 중시하고 있고, 또 하나 간접적인 효과를 노리더라는 겁니다. EU라든가 아니면 미국과 FTA 체결할 때도 저는 늘 걱정하는 것은 그들은 우리에게 저작권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것에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심에 바로 문화 콘텐츠가 있다는 생각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콘텐츠는 간접적인 파생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예전에 국민의 정부라든가 참여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걸 육성하려고 했고 선진국과 발을 맞추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현재 우리 이번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 콘텐츠 이제 5대 강국이 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골고루,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 각 분야들을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한국 문화 콘텐츠는 인기 장르하고 비인기 장르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라든가 영화나 게임에 비해서 아까 비인기 장르, 교육 콘텐츠라든가 모바일 콘텐츠라든가 전시라든가 이런 데하고 너무 격차가 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좋은 콘텐츠가 나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적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상대적으로 영국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은 그랬죠. 각 분야별,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세계 명작들을, 출판계를 한번 보세요. 세계 명작들은 영국에서 많이 나옵니다. 해리포터라든가 세익스피어라든가 아니면 그런 반지의 제왕 같은, 그 다음에 영국의 다큐멘터리 잘 아시죠? BBC에서 나온 드라마 잘 알죠? 방송계, 그 다음에 영국 영화 007 시리즈 같은 거, 그 다음에 영국의 공연, 뮤지컬 시장을 보세요. 축제 시장 보세요. 영국은 각 분야별로 골고루 해놓고, 또 하나 문화산업을 창조산업이라고 해서 스토리텔링이라든가 기획력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좋은 콘텐츠가 나왔을 때 얼마든지 멀티유즈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골고루 균형 있게 해야지 융복합 시대, 원소스 멀티유즈 시대에 활용을 넓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특히 문화 콘텐츠 업계는 뭐냐면 굉장히 폐쇄적이라는 겁니다. 분야별로 출판계 사람하고 만화계 사람, 출판계 사람하고 방송계 사람, 아니면 출판계하고 영화계가 자유롭게 만나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보면은 다 따로따로 논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좋은 콘텐츠가 나와도 역시나 멀티유즈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겁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좋은 콘텐츠 하나 나왔을 때 초반부터 거대한 기획 자금과 기획 인력들이 투입돼가지고 활용하려고 그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만화 하나가 딱 나왔을 때 애니메이션 업자, 광고, 그 다음에 NHK 같은 방송국, 그 다음에 혼다 같은 자동차 회사, 여러 군데서 함께 힘을 합쳐서 해가지고 서로 나눠 먹는 식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 나만 잘 먹고 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생각할 때는 학교 교육부터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학교 교육은 융복합 시대에 맞게 융합 교육을 시켜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인문학을 한 사람들은 자연과학이라든가 경영학을 같이 해줘야 되고 절대 따로따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대가 통합의 시대이다 보니까 학문도 통합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다들 보면 국문과 나오거나 아니면 역사학과 나오면 역사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의 마인드를 바꾸자, 협력하자, 그리고 지금은 합종 연행의 시대다. 서로 힘을 합쳐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콘텐츠를 계속해서 봤지만 제일 큰 문제는 기획력과 스토리텔링 능력이 딸린 겁니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인은 어디가 있냐면 우리가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미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 그리고 한 분야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인내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이런 어찌 보면 마음 자세죠. 유행에 따라가지 말고 내 분야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분야에서 내가 정말 뼈를 묻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10년 정도는 계속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하지만 이 문화 콘텐츠라는 것은 절대 대박 산업이 아닙니다. 나는 문화 콘텐츠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 산업이다.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문화 산업이지 대박을 터뜨리는 보면 그래서 우왕좌왕하거나 소신 없이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면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도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전 세계는 현재 문화 콘텐츠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자국 사람들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다루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했을 때도 지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사람이라든가 국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우리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느냐를 중요하는 관점에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도 어떻습니까? 미래적으로 지원을 하다라는 거죠. 있는 사람한테 인맥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지원을 하고, 그래서 균형 있게 해주고, 그래서 편중되지 않는, 어찌 보면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적극적으로 이 복지라든가 문화 쪽에 정부에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그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인가. 특히 이렇게 거대 영화라든가 이런 게임이나 이런 데만 하지 말고 숨겨져 있지만 틈새 분야에 중요한 인재들이 있고 그쪽 분야에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제일 큰 문제겠지만요. 문화 콘텐츠의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교육 지금 현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생기다 보니까 부실공사될 가능성도 또 많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콘텐츠 관련 학과로 만들었는데도 교재도 현재 없는 상태고 교수진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도 잘 마련되지 않고 수업 방식도 어때요? 정립이 되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산학협력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학생들한테 그렇습니다. 문화 콘텐츠 학과 학생이나 아니면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학과 학생들한테 문화 콘텐츠가 부모님이 너 무슨 과 다녀? 그러면 문화 콘텐츠 학과 다니는데 그러면 문화 콘텐츠 뭐 배우는 건데? 그냥 배우는데요? 뭐 영화 배우고 다큐멘터리 배우는데요? 그럼 나중에 뭐 할 수 있는 건데? 모르죠. 뭐 더 가봐야 알겠죠.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가 뭔지도 부모님한테 설명을 못 해줄 정도로 한국의 교육제도가 부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또 뭐냐면 다큐멘터리 한 사람이 내가 문화 콘텐츠 전공자라고 하고 영화 한 사람이 내가 문화 콘텐츠 전공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세요. 우리가 계속 봤지만 문화 콘텐츠는 어느 한 분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분야를 동시에 하고 그 다음에 전공 분야에 가서 세분화돼서 배우는 거지. 그래서 문화 콘텐츠 처음에는 굉장히 다방면을 배우고 우리가 이렇게 다 한 이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처음에는 다 배운 다음에 세분화돼서 전문적으로 배우는 거. 이 시스템이 이렇게 가야 되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초, 중, 고등학교까지도 문화 콘텐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술교육처럼 문화 콘텐츠 교육도 초, 중, 고등학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가 스토리가 발굴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세계로 확 나가서 한국 문화의 재력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끝으로 한국 문화 콘텐츠의 정체성을 빨리 수립할 필요가 있다. 미국 하면 미국만의 문화 콘텐츠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대표작이 있습니다. 스타가 있고.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산발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중심으로 대표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유행만 따라가는 형국. 유행을 쫓아가는 경우가 되죠. 내가 유행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행을 쫓아가는 형국이 현재 한국 문화 콘텐츠 산업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빨리 여유를 갖고 전문성을 찾아야 하는 것도 이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문화의 나라고 예술의 나라입니다. 저력이 굉장히 많죠. 문화 자원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잘 살려서 외국에 잘 가공을 해가지고 내보낸다면
한국의 그런 어떤 그 이미지라든가 문화산업이 더 발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우리만의 비전, 우리만의 미래상을 빨리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 중에서 내가 원하는 나라라는 그 구절에 들어있는 한 가지 이야기로 끝내주겠습니다. 김구 선생님 벌써 그 시대 때 문화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랬죠. 자연과학의 힘은 그대로, 과학은 더 이상 발달하지 않아도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있다. 무기 더 이상 발달하지 않아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원하는 나라는, 백구 선생님 그 당시에 문화가 강한 나라, 그 나라를 김구 선생님은 원하더라는 것이죠. 왜? 문화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를 행복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콘텐츠 하나 접했을 때, 공연이나 영화를 봤을 때, 음악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가슴이 뛴다라는 걸 느끼잖아요. 그게 바로 문화의 힘입니다. 내가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만드는 것이지, 이것을 위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래 못합니다. 문화예술계는 어찌 보면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산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소위 문화 콘텐츠는 행복산업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부에서도 넓게 보고 좀 뭐라고 할까요? 지원 대책을 생각할 때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문화산업을 접근하지 말고 넓게 보고 멀리 보고 문화산업을 지원하고 계속해서 육성해 가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한국은 현재 과학 입국, 그래서 과학기술의 모든 걸 다 사활을 걸고 있죠. 하지만 백범 김구생의 말씀처럼 우리가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10분의 1만큼 문화에 만약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문화 강국이 세계 문화의 어찌 보면 가장 강국이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지금 모든 걸 다 과학에다 투자하지만 그 비용을 문화에다 한번 투자한다면 정말 지금보다 훨씬 많은 좋은 콘텐츠들,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는 콘텐츠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민족이라는 것을 다시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도 좀 더 신명나고 정말 건강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에 또 중요하지만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해서, 그리고 다른 나라를 동향을 봐서라도 한국의 문화에 대한 관심, 투자, 이런 것들이 더 갈수록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미래는 우리들의 아이디어, 스토리텔링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에 굉장히 깊이 있게 알고 또 창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지 그냥 스펙만 가지고는 힘들어진 세상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고, 그래서 나의 전문성을 살리는 교육을 하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